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2017년에 한번 찍고 2020년에 다시 찍네요. 진짜 3년 만에 다시 찍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 간다라고 2017년에 그렇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아직도 그 가격을 갈 거라는 믿음 자체는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다른 알트에 대한 몇몇 알트에 대한 예측은 좀 변한 것도 있지만 크게 보면 비트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일단 이 근거를 몇 가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0년 버전으로 몇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는 반감기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인데요. 일단 반감기가 되면서 이번 반감기가 되면서 블록 보상이 줄어드는데 보상이 절반을 줄어들죠. 원래는 50개부터 시작했었고 그 25개로 됐다가 12.5개로 줄어들었고요. 이번 반감기 때 줄어드는 게 6.25개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이너들이 얻을 수 있는 보상 자체가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게 해시레이트의 그 역사적인 차트입니다. 이게 반감기 신호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2011년서부터 이제 쭉 나온 건데 해시레이트는 최근 2017년 이후에 엄청나게 급증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급증을 했고 마지막 반감기가 2016년이라는 것을 감안하자면 이 반감기 2016년 반감기 이후에 이 4년 동안 엄청난 해시레이트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채굴 산업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 채굴 산업이라는 거는 그래픽카드 혹은 채굴용 전용 프로세스가 달려있는 컴퓨터, 조그만 컴퓨터를 사가지고 이걸 채굴용 공장에다 집어넣어서 냉각을 시키면서 해시를 풀어가지고 암호를 풀어가지고 비트를 채굴하는 건데 결국 이렇게 돈을 많이 쏟아부었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만큼 상승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특히 채굴 업체들은 2년을 보통 봅니다. 채굴을 했을 때 2년 동안 미래를 보면서 채굴을 하는데요. 2년 뒤면 보통 기계를 교체해야 됩니다. 기계 노후화도 그렇고 기계를 계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 기계 부담도 되고 그다음에 신제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2년 정도가 이제 한 기계를 샀을 때 라이프 사이클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2년 뒤를 보고 투자한 채굴 업체가 요 끝에 부분을 보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 최근 작년 말서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반감기에 들어서는 채굴자들의 마음입니다. 채굴자들의 마음이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2년 동안 앞으로 내가 지금 기계를 설치하면 내가 채굴기를 설치하면 2년 동안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이런 공장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사실 수백 수천억의 보통 2단위 이상의 돈이 들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여기 투자된 거고요. 반대로 최근 2년 동안의 해시레이트입니다. 최근 2년 동안을 보셔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올해 초 작년 말 계속 올타임 하이 가장 높은 해시레이트를 계속 경신하면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을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은 트레이더보다는 사실은 채굴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채굴자들이 새로운 물량을 시장에 풀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물량을 전부 잠그면 그 물량은 밖에 나가지 않는 거고 그러다 보면 사용자들이 살 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발행량을 조절하는 게 사실은 채굴자들입니다. 근데 이 채굴자들이 이 장을 굉장히 상승장으로 얘기해놨다. 앞으로 2년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해시레이트가 늘어나면 또 어떤 게 있냐? 당연히 2년 뒤 가격을 생각하고 채굴을 하는 거지만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요. 이 원금, 채굴 원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무슨 말이냐? 해시레이트라는 거는 N빵이에요, N빵. 그러니까 해시레이트가 100이라고 칩시다. 100이면 내가 해시레이트 1을 들고 있으면 난 100분의 1 확률로 채굴을 할 수 있어요. 내가 100의 채굴 해시레이트에 10분의 1을 들고 있다면 10을 들고 있다면 10분의 1 확률로 제가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 블록마다. 블록은 10분마다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이렇게 많은 해시레이트가 최대일 때는 제가 받을 수 있는 상대적 보상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확률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왜냐? 경쟁자가 많으니까.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을 보상이 상대적으로 확률이 줄어드는 거고, 뭐 만약 10%였으면 그 1% 줄어드는 거고,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그러면 내가 이게 10분마다 한 번씩 룰렛이 돌아가는 거니까 이거에서 당첨될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는 내 기대 수익이 줄어든다는 거고, 그 말은 채굴 원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채굴 원가가 올라가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이 바닥선, 비트코인 가격의 바닥선이라는 게 올라가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채굴 원가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채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첫 번째, 채굴장을 안 돌립니다. 채굴장을 안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채굴장을 돌리되 비트코인을 팔지 않아요. 왜냐? 난 손해보면서 지금 채굴을 하고 있거든.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식만을 취할 수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바닥이 올라간다는 거는 펀더멘탈 가치, 이 근본 가치가 올라간다는 걸로 거의 사실 해석하셔도 돼요. 네. 물론 그 아래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채굴 원가보다 떨어지는 게 불가능하다, 이건 아닙니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실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나라별로 채굴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전기세가 거의 무료인 곳도 있어서 그런 곳은 채굴 원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굴 원가 아래로 분명히 떨어지는 나라들이 있을 수 있고 채굴 원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무한정은 아니다. 어쨌든 채굴 원가가 마이너스가 된 기간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해시레이트는 길게 봤을 때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비트코인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이먼 민스키 모델에서 이제 환희, 공포, 그 다음에 이제 다 그런 게 다 끝난 다음에 정상화가 되잖아요. 이 정상화까지 하이먼 민스키 모델을 보시면 베이스라인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가격의 베이스라인은 어쨌든 아주 위에서는 지랄이 났지만 올라가고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났지만 가격의 베이스라인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지금 해시레이트, 채굴 원가가 올라가는 모델 아니냐. 그 위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뭐 2천만 원도 갔다가 뭐 2,800 갔다가 300만 원 갔다가 하지만 그 베이스라인 올라가고 있다. 그 말은 뭐냐? 비트코인의 가격의 근본 가격. 물론 여기에 또 시장의 비이성적인 행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엄청난 광기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엄청난 공포감에 쌓여가지고 모두 다 덤핑하는 바람에 가격이 베이스라인 아래로 떨어지거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스라인이 올라가면 전체적인 평균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게 현재 비트코인의 차트입니다. 이 시절 3,190달러대 이때 채굴 원가 아래였어요. 분명히 채굴 원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래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래였어요.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공포였다는 거죠. 이 베이스라인이 이 올라갔다는 걸 어떻게 아시나요? 라고 하시면 이전 2016년에 있었던 반감기 때 가격을 보십시오. 477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광기가 왔죠. 저희가 이 상승장이라고 부르는 엄청난 광기가 왔었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하락장이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투매인 거고 이게 공포였던 거죠. 그리고 이 바닥 라인이 어떻게 됐어요? 3,100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시 14,000을 갔다가 뭐 리브라와 시진핑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도 떨어지는 지점이 6,400으로 아래보다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올해 반감기가 5월 한 14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월 중순 정도일 건데 이게 여기서 반감기 전에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 조정이 올 거다. 조정은 다시 올 거다. 조정은 오겠지만 요 6,400까지 과연 올 것이냐? 저는 6,400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조정이 왔다가 이 저점이 올라간 형식으로 올라갈 거고, 보통은 반감기 이후에는 조정이 크게 한번 온 다음에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반감기가 생산이 줄어들잖아요. 이 생산이 반 줄어드는 게 언제 영향을 미치냐? 일반적으로 이전 차트를 보면 1년 뒤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년 뒤 2021년 때쯤 되면 다시 한번 이런 큰 상승장이 올 수 있지 않을까. 2016년에 반감기가 있었고 2017년에 엄청난 불장이 시작됐었죠. 이것처럼 2020년에 반감기가 있고 조정이 있은 뒤에 2021년에 엄청 큰 상승장이 있지 않겠냐. 근데 이 상승장이라는 건 또 다른 광기, 또 다른 뭐 플립 버블, 뭐 닷컴 버블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차트가 제가 말했던 베이스라인이 올라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차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이에서 스마트하게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들고 있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대부분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른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에는 굉장히 강하게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트레이딩은 비트코인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은 비트코인 위주로 들고 가시면서 1, 2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0년 버전으로 비트코인이 1억을 간다는 제 생각이 어떻게 3년 전이랑 달라졌는지, 어떤 부분이 같은지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투자를 하실 때 참고사항만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